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2월 5일 금요일 시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시장도 3대 지수가 전부 1% 이상 상승하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뭐 굳이 이유를 들자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생각보다 적었고 몇 개월째 계속 줄어든다는 점 뭐 이런 것도 들고 또 다시 이제 1조 9천억 달러에 대한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한 기대 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레딧 공격주라고 이제 얘기되죠. 게임스탑 또 AMC 홀딩스 뭐 이런 것들이 큰 폭으로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일단 시장에서는 상당히 그 공매도 사건에 대한 전투에 대한 앙금을 빨리 씻어내고 안정감을 찾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줬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상당히 좋게 끝났는데 사실 시작할 땐 좀 안 그랬어요. 시작할 때는 좀 동력이 딸린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 상승했지만 극도의 그 눈치 보기. 왜냐하면 시장에 뭔가를 좀 세게 상승으로 끌고 갈 그런 동력이 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제자리 뛰기 같은 그냥 제자리에서 뛰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러니까 빠지지는 않지만 굉장히 그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거래량도 별로 크지 않고 그런 모습을 한동안 보이다가 오후 들면서 상당히 강한 상승을 코스피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는 금융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투자를 흔히 얘기할 때 단타를 친다, 뭐 이렇게 단타 많이 한다, 기관 치고는. 근데 이제 그게 연기금에 비해서는 좀 그런 편이죠. 그렇지만 오늘 이제 보면은 기관이 코스피에서 2,352억을 순매수한 거로 나오지만 사실은 금융투자가 5,580억을 순매수했어요. 많이 한 거죠. 그 틈에 이제 연기금은 또 2천억 가까이 또 팔았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지수가 이렇게 또 오늘도 3,120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지수가 올라가니까 연기금은 또 덜어내야 될 그런 물량이 또 생기는 거죠. 그 내부 규정 때문에. 외국인들은 뭐 코스피에서 1,863억 정도. 이 외국인들도 처음에는 눈치를 좀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후 들면서 금융투자의 매수가 상당히 강해지니까 외국인들도 좀 매수에 가담했죠. 처음에 오전장에는 그랬어요.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을 같이 샀죠. 그리고 금융투자는 선물은 팔고 현물을 사는 그런 차익 거래를 시작했어요. 하다가 갑자기 오후 들면서 현물의 매수폭을 금융투자가 확 늘려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뭐, 어찌됐건, 오늘 이제 적절하게 움직인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언제 털릴지 그게 문제인데, 오늘 보면 뭐, 우리가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거 외국인 기관 다 샀고, 개인은 팔았고, 반면에 이제 지수가 올라가니까 개인은 3,990억 코스피에서 한 4천억 가까이 또 팔았어요. 코스닥은 2.84포인트가 올랐지만 내용을 보면 뭐 외국인 기관은 계속 팔고 개인이 1285억 사고 이제 그 조금 우리가 신경 쓰이는 게 아직은 뭐 심각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환율이 1123원 70전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원화가 5원 30전 약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LG화학이나 SDI 이런 거 다 외국인 기관 다 샀고, 이게 재미난 게 플랫폼이에요. 네이버 카카오가 기관이 판 거로 돼 있는데 실제로 금융투자는 다 샀어요. 두 개 종목을. 재미있죠?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외국 기관들이 판 거로 돼 있지만 실제로 금융투자는 두 종목 다 샀습니다. 이게 이제 재미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은 오후장에 들면서 어제보다 1% 이상 이렇게 밀어 올리는 데는 결정적인 이유는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이렇게 한 거야. 참 프로그램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선물과 관련된 어쨌든간 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지수가 1%
오르는 걸로 코스피가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지수가 며칠째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3100 선상이 되게 애매한 선상이잖아요. 뭐라고 좀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뭐 단기적으로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야 뭐 떨어지는 날 사서 오늘같이 뭐 올라오면 좀 빨리빨리 팔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가들은 적극적으로 매매하기는 되게 좀 어려운 장이다. 오히려 뭐 이게 소탐대실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제 그렇고 우리가 이제 그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이걸 저는 이제 자꾸만 이게 숨고르기다, 이게 조정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정을 받으면 이제 시장에서 시장을 이제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뭐 진짜 엄청난 자료를 다 끌어다가 여러분들 이제 SNS 보면 아실 거예요. 끌어다가 이제 안 된다. 이제 쉽게 말하면 맛이 갔다. 삼성전자에서부터 필두로 이제 시장은 무너진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저도 이게 뭐 쉬지도 않고 그냥 시장에 가는 거는 원치 않아요. 그러면 멀리 못 가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쉬어가면서 좀 에너지 충전, 그러니까 에너지 충전이라는 게 뭐 사람처럼 쉰다고 에너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일정한 그 선상에서 자꾸 매매가 돼야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평균 단가가 현재 가격에 쫓아 올라오는 거죠. 그래야지 다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고 그렇게 생겼을 때 외부에서 굉장히 강력한 호재가 딱 시장을 쳐주면 그러면 이제 시장이 또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거죠. 지금 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그냥 엎드러진 김에 좀 쉬어가자. 지금은 그래도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인 투자가 뭐 매일 매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을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뭐 평행이론 같이 이런 거 있잖아요. 평행이론 여러분 아시죠?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똑같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평행 이론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예를 드는 게 에브라함 링컨하고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 이 두 대통령이 굉장히 그 살아온 과정이나 죽을 때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평행 이론이다. 뭐 그런 거잖아요. 뭐 둘 다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을 했다. 그렇죠. 근데 뭐 대통령이 머리에 총 맞는 거 말고 뭐 어디에 총을 맞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한두 끝도 없는데 평행 이론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포드 국장에서 죽었는데 케네디 대통령은 포드에서 만든 링컨 자동차에서 죽었다. 이런 거요. 한번 뭐 보면 아직 수십 가지가 돼요. 그 두 사람을 비교해 놓은 게.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이 평행 이론을 신뢰를 하죠. 근데 이제 이런 평행 이론이 주식시장에도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예를 들 수 있죠. 과거에 이러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 과거의 흔적들이 말하자면 증거 아니에요. 그 에비던스 제공하니까 그냥 미래를 얘기하는 것보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들리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런 이제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한 기술적 분석이 꽤나 쓸모 있게 우리가 시장을 예측하는 데 쓰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2020년 작년의 주식시장이 과연 일반적인 그런 시장이었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평행 이론의 덫이 뭐냐? 이 평행 이론이 잘 맞는데 이렇게 안 맞을 때 결정타를 매길 때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세상이 확 바뀌는 것 같은 전대미문의 그런 게 가끔씩 주식시장에 터지잖아요. 이거를 빨리 캐치해야 돼요.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캐치 못하면 계속 이제 흘러간 옛 노래를 부르는 거고 주식 투자라는 게 미래를 투자하는 건데 그 현재 그 상황을 자꾸 과거로 끌고 들어가서 억지로 막 맞춰보려고 막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아마 제 생각에 이런 것 같아요. 십몇 년 동안 우리 시장이 박스권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길들여진 병폐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자꾸 그런 이제 비관론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과거의 수치를 끌고 오면 끌고 올수록 좀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작년 4월, 5월, 6월, 뭐 5월, 6월부터 상투라고 그런 게 지금 3,100이 넘었으면 그럼 틀린 거죠. 뭐 지금 뭐 조금 더 가다가 뭐 시장이 뭐 좀 이렇게 빠진다고 그래서 그게 뭐 맞다 이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고장난 시계로 하루에 2번 시간 맞추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꾸 그런 얘기들이 하루만 밀리면 자꾸 나오니까 그러지 않아도 지금 많이 3천 이상 올라와서 고소공포증 느끼고 불안한데 그 불안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잘못하실까 봐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썸네일 제목이 뭐예요? 돌고 돌아봐도 또 그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제가 그랬잖아요. 주식은 미래를 사는 것이다. 그렇죠. 과거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떤 종목인데 이 종목이 과거에 뭐 끝내줬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까?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요. 뭐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TV 프로그램에서 뭐 가요무대 이런 게 있어서 옛날에 유명하던 가수분들이 나와서 흘러간 옛 노래를 부를 수 있지만 주식시장에는 흘러간 옛 노래를 부르면 안 돼요. 그거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산다는 건 뭐냐면 미래의 실적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좋고 미래 실적이 좋을 거라고 믿음을 줘야 성장성에 대한 믿음을 줘야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장을 끌고 가는 그런 주식들이 과연 거기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다 합당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또 이제 진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이제 그런 종목들이 안 가고 딴 종목이 간다 했는데 그것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게 코로나 시대,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 끝나고 나면 전혀 딴 세상이 올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안 그렇다니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사는 아파트만 해도 집집마다 앞에 요새는 비대면이니까 정말 우리나라 같은 나라 없어요. 꽤 비싼 물건도 있을 텐데 그냥 다 택배하는 분들이 거기다 놓고 가요. 서로 믿고 그냥 그 집어가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이제 생활화되는데 이게 갑자기 코로나 풀렸다 이래서 이게 뭐 가서 직접 산다거나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 라이프 스타일이 한번 바뀐다는 거는 굉장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패스트가 르네상스를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이 코로나 충격은 인류사에 굉장히 큰 변화를 보여주기 때문에 아직도 언택 무슨 컨택 이렇게 종목을 분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없어졌어요. 언택 컨택 그런 거 없어졌어요. 그러면 플랫폼 사업이 언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뭐 여기서 어떤 회사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 플랫폼에서 하는 은행에 계좌 떠서 해보고 송금해보고 하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그걸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바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상담하거나 결혼식 할 때 얼마 전까지 코로나 있기 전까지는 그냥 돈만 보내고 그러면 되게 뭐 괘씸하다고 그럴까요? 좀 서운해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거를 겪으면서 앞으로 보세요. 이제 대부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냥 되게 이제 주말에 뭐 행사 있으면 뭐 돌아가시는 분이야 주말 택해서 돌아가시는 거 아니겠지만 이제 무슨 결혼 같은 좋은 일 그러면 그냥 뭐 시간 나는 분은 가서 축하해 주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처럼 해도 별로 결례가 아닌 것 같이 이제 이게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저께 그저께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산업군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금 메인으로 갖고 오던 거 위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산업군 중에서
코로나가 이제 점점 없어져 소멸돼 가면 가장 빠르게 그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고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미 실적과 성장성과 이런 거 했던 거를 갖고 있는 애들은 다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그래서 돌고 돌아도 그 종목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뭐냐면 그래도 코로나가 소멸되면 뭔가 반사이익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건 즉각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시장에서 그런 예는 많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뭐 여행 관련이라든지, 뭐 면세점 관련, 뭐 이런 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런 것들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오니까 그 코로나가 끝나고 포스트 코로나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그런 것이지. 그럼 지금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메인스트림에 있는 주식들이 코로나가 종식되면 주가가 빠져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그거를 이분법적 논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걸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물론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그 경기 민감주들 이런 것들 여러 차례 얘기해서 뭐 걔네들도 사실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그 중에는 자기 자리 차지 뭐 화학이나 조선 중에 일부 뭐 이런 것들은 다 자기 자리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끝났다. 그래서 지금 있는 메인스트림에 가는 종목은 빠지고 그런 게 오른다. 이런 거는 상상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시장이 될 수가 없죠. 그건 너무 그림 그리는 거죠. 그게 어떤 거냐? 십몇 년 동안 우리가 긴 박스권에서 항상 그랬어요. 박스권 상단에 닿으면 어떤 놈이 끌고 어떤 종목이 끌고 와서 박스권 상단에 닿으면 그때까지 끌고 온 애는 고꾸라지고 그 밑에 안 끌고 왔던 애가 이제 다시 올라서 뭐 걔가 좀 오르고 이런 순환매가 계속 거듭됐다는 겁니다. 그게 평행 이론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십몇 년 동안. 근데 그 평행 이론이 이런 그 인류사에 이 오래 기억될 결정적인 임팩트가 있는 그런 시절에는 그게 안 맞는다. 이게.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고집하면 투자 결과가 굉장히 나빠져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개인 투자가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유동성이 풍부해졌어요. 유동성이 풍부하다 이 얘기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원 없이 사고 원 없이 팔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한 2천억 정도 되는 주식을 사겠습니까? 그렇게 들어온 돈들이 원 없이 사고 원 없이 팔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실적이 좋고 앞으로도 돈이 벌 수 있는 성장성이 있고 이런 걸 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쪽에 대형주 됐으니까 이번에 이제 소형주 된다. 이 말도 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데 현혹되시지 말라 이게. 잠깐 하루 이틀은 움직여요. 그러다가 그냥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타이밍 늦게 잡으면 큰일 나고 또 시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새 이제 그런 거 슬슬 나올 때예요. 한계 기업, 적자 계속 나고 이번에 잘못하면 감사 의견 거절될지도 모르고 한정 나올지도 모르고 이런 회사들. 근데 뭐 새로운 사업거리 있고 뭐 이번에 뭐 적정받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하는 것들. 근데 뭐 가격 보면 되게 싸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투자 경험 많지 뭐 투자 경험이 많아도 그런 주식은 하시지 마세요. 그거 말고도 돈 벌 주식 많은데 구태여 그런 주식을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전략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설 연휴는 일찍 시작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조금 땡겨서 하셔도 대세에 지장이 없겠다. 그 얘기 뭐냐면 연휴라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포트폴리오가 잘 짜여져 있다면 굳이 뭐 그 연휴 전까지 다음 주 들어가서 자꾸 뭘 움직여서 뭐 해볼까 뭐 이런 거 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 그 옵션 만기가 하루 땡겨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영향 좀 받겠지만 옵션 만기라서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선물하고 동시에 떨어질 때 이제 좀 파급이 큰데, 그래서 그 사이에 예를 들면 뭐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을 만한 그런 강력한 파급력을 가진 재료가 나오지 않는 한 그런 별 변동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아시아권 시장에서 그 설 연휴는 그 굉장히 중요하죠. 연휴가 길어지니까 뭐 중국도 그렇고 일본만 빼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뭐 외국인들도 어떻게 보면 그냥 지금 어떤 한쪽 방향의 액션을 강력하게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좀 봐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잦은 매매는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냥 잘 짜놓으셨으면 그걸로 그냥 끌고 가보시고 연휴를 좀 개인적으로 일찍 시작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기간을 한번 잘 넘어가 보시자고요. 그래서 이제 연휴 지나면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요. 내일 브런치 카페는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해 주셨던 그 회사를 나누는 분사에 관한 문제 중에서 인적 분할, 물적 분할 그거 있죠. 그거를 이 소액주주 입장에서 저는 이제 뭐 항상 여러분들 입장에서 말씀드려야 되니까 뭐 그냥 원칙적인 얘기보다는 소액주주 입장에서 왜 기업의 오너들은 이 물적 분할을 택할까? 그게 어떤 이유일까? 뭐 이런 걸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말은 편하게 보내시고 그 다음에 주말 끝난 다음에 내일 브런치 카페는 중요한 거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 날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